예, 조국 법무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찰의 칼은 아내 정경심 교수를 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 장관까지 계속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우선 오늘 오전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게 정말 처음인 만큼 어느 정도 검찰이 범죄를 특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영장 발부를 해준 법원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런 영장을 발부해줬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예. 지금 추측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일단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은 그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인턴 활동 증명서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아무래도 이번에 혐의를 좀 특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그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 김모 씨는 검찰에 그 조국 장관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검찰은 그 조 장관 딸인 조 씨와 그 단국대학교 교수 아들 장모 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하드디스크에는 그 조국 장관의 웅동학원 관련 그 소송 서류와 그 조 장관이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견해를 작성했던 서류까지 확인을 해서 또 조 장관의 혐의에 검찰이 어느 정도 뭐 특정한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의 의미는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은 조 장관의 딸뿐만이 아니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이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 전 장관의 조카,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또 횡령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된 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예.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인을 하고 있고 정 교수의 10억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고 있어서 예. 네, 지금 수사는 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보도에 정 교수가 검찰 소환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났었죠. 네. 그런데 바로 정 교수 측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 이인걸 변호사가 이제 정 교수 측 변호인인데요. 네. 어제자로 한 언론에서 이제 조 장관 그 정 교수가 이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오보라고 정면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해서 예, 일단 뭐 그 말이 맞는지 정말 변호인의 진술이 정말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고 뭐 지금 네. 그 여론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 내지는 발부를 할 것이냐 이 얘기까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일단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이르면 오늘이나 뭐 내일 중에는 정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장관 이 이슈만 없으면 상당히 지금 검찰 개혁 때문에 법조 기자들이 바빠지고 한창 무르익을 그럴 상황인데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 권력 어떻게 탄생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검찰 권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제는 검찰을 식민 통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네. 효율적으로 검찰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의 당시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습니다. 예. 지금으로 보면 경찰과 법원이 하던 기능을 검찰이 온전히 떠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그 해방과 함께 미분정 체제 거치고 나서
헌법 제정이 되면서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와 달리 헌법 제정이 되고 나서 영장 발부 권한이 법관에게 있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판사들은 영장 청구가 됐을 경우에 발부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됐지만 검찰이 가진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형사소송법 자체가 일본 형사법이나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 형사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검찰의 힘을 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후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 1987년 헌법이 개정됐고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왔지만, 네, 검찰의 권력은 뭐 크게 약화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여담일 수는 있습니다만 박정희 정권에서 검찰의 권력을 더 강화해 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뭐 더 좀 위험한 여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조 야사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당시에 딸이었겠죠. 딸의 신랑감으로 검사들을 많이 물색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1954년에 이뤄진 것도 당시에 일제 청산이 다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권력층으로 들어온 검찰과 경찰, 이 인사들이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검찰의 흑역사도 결국은 일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검찰권, 수사권하고 기소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네.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당한 공격을 받아왔죠. 어떻습니까? 네. 검찰의 권한 남용은 정말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소란 피의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예. 그 이후에서야 법원이 그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검찰은 법원에 그렇게 피고인의 죄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맡게 되는데요. 네. 또 검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 편의와 기소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기소 변경권도 검찰의 기소 독점을 떠받쳐 왔습니다. 예. 그 과거에는 이 기소 독점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권력들 상당히 좀 야만적으로 행사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소권이 남용돼서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는 가장 얼마 전까지 재조사가 진행됐던 김학의 게이트 사건인데요. 예.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뭐 성폭행과 뇌물 관련 혐의가 이번 재조사 때가 돼서야 이제 집중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2번 진행됐죠. 2006년과 올해 진행이 됐고 결과는 상이했습니다. 네. 이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초 수사를 했던 2006년 당시에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증거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서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고 지금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 받고 있답니까? 재판에서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 수사가 좀 제대로 갔으면 상당히 좀 검찰이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나중에 재조사를 하면서 3차 조사였죠? 네. 상당히 좀 고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위 수사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검찰들 덮은 의혹은 있으나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뭐 시효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워낙 빨리 재촉을 했기 때문에 또 검찰총장의 임명과도 또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네. 마무리를 졌어야 하는 그런 네.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공수처 설치. 이 공수처 설치는 이번에 됩니까?
이번에 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번에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예. 국회에서도 정말 다수의 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예.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은 조 장관 후보자 측, 조 장관이죠. 네. 조 장관 측 그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고위공직자고 그렇게 지금 되니까. 뭐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고 이게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예. 주요 법안 내용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공수처가 미리 생기고 이런 동일한 상황이 있었다면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참 궁금하군요. 공수처 법안은 지금 뭐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만 패스트트랙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예, 공수처 법안은 청와대가 초안을 만들어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기소권까지 갖고서 검찰이 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겨서 이제 수사를 하는 방안으로 법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 7월에 처음으로 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7개 정도의 입법안을 지금 상정을 해서 소관위에 지금 접수가 된 상태고요. 예. 뭐 대체적으로는 경찰의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과 함께 경찰의 수사 보안 수사 요구권, 예. 이것도 있고, 뭐 비리 사건, 부패 범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는 역시 검찰한테 또 남아 있죠. 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특수부를 줄인다고 하는데 정작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은 이 특수사건만 밖에 없는데 네. 형사부는 다 없어지게 되죠. 정부안 대로 하게 되면. 예, 검경수사권 지금 합의안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은 정작 중요한 수사는 내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은 계속 최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해온 대로 시도가 됐습니다. 이거 왜 계속 실패를 했습니까? 일단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은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그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면서 검경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를 출범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특별감찰관제에서는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요. 네.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도 집권 초기부터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완수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도 어느 정도 무리하게 강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본질적인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와 아까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 이 검경수사권 분리 등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이러다가 검찰 개혁 자체가 고사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 최 기자가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취재 기자로서는 어떤 예감이 듭니까? 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부터는 정말 검찰개혁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혁적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혔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이 윤 총장과 이 조국 장관을 이제 투톱으로 내세워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예. 이 둘의 분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될지 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더 취재를 네. 해야 되겠죠? 예, 잘 예. 되도록 취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심도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법조팀의 최영지 기자였습니다.